안녕하세요.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부정선거를 했을까?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하노이도 갔고 싱가포르도 갔지만 결론적으로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서 인정을 아직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쩌면 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론에서 지금 쏟아지는 대북 관련 뉴스를 보면 북한을 굉장히 옥죄이는 그런 뉴스들만 미국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문재인이나 한국의 대부분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남북 문제 해결을 해야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반도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홍석현, 문재인 이 실세는 홍석현이라고들 하는데 어쨌든 이 세력이 이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부정선거까지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1번 추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자료상 보면은요. 세계화 세력인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중국이 하나의 세계 통제와의 최종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홍석현, 문재인 그 주변 팀들은 친중을 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단순하게 한반도 통일을 위했다라면 정책적으로 보면 문재인, 조국, 박원순 이 사람들이 추진한 정책들이 상당히 세계화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었다는 거죠. 성소수자 문제, 이민 정책, 또 여성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젊어서부터 중국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만 미국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대중국전을 벌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은 미국 민주당과 너무 유착관계가 깊고 또 자본력과도 유착관계가 깊은 것이 중국이죠. 그런데 이번 재선을 위해서 대중국전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트럼프 진영입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있지만 그 전부터도 중국에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국을 하나의 견제 세력으로 봐야 될까? 미국 트럼프로서도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국의 기술 저력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군사적인 거죠. 군사, 바이오, IT라는 한국의 기술 저력이 미국에도 중요하고 중국에게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기술 이전을 막겠다라고 미국이 기본 정책을 지금 정부가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나가기 힘들죠. 게다가 이제 타이완이 지금 미국 트럼프 쪽에 붙어서 굉장히 타이완을 밀어주고 있는 쪽이 또 미국입니다. 그리고 타이완뿐 아니라 홍콩의 여러 가지 자유 진영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개인의 자유, 정치적으로 또 자본의 자유 이런 것들을 경험한 그 나라를 어떻게 통제사회인 중국 속으로 집어넣으려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적인 자유를 누렸잖아요.
또 자본 확장의 자유도 누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중국 시스템인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양대 진영 속에 낀 뭐 새우 이런 걸로 표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이 코로나가 사태가 일어났을 때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그 공화당의 결집을 시키기가 쉽고 또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게다가 그 오바마 게이트를 들고 나왔잖아요. 이 때문에 물론 미국 내에 그 블랙 파워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지만 아무튼 현실적으로 보자면 트럼프는 지지도의 그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현재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또 세계 언론이 민주당 중심으로 지금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자본력, 뭐 월가의 자본력, 이 자본력은 사실은 민주당 쪽, 그러니까 친중 세력이 상당히 많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트럼프는 영연방, 그 Five Eyes라는 그 영연방 쪽과 손을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면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최근 뉴스로는 영국 수상도 화웨이를 아주 축소하겠다라든지 뭐 없애버리겠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강경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화웨이가 중요하냐면 화웨이는 중국 정부 공산당과 연계돼서 자본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중국 정부에서 해줬고 또 그것이 기술적으로 그 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죠.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보자면 외교적으로 트럼프가 강성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도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트럼프는 이번에 유대인과의 결속력이 왜 그러냐면 거기 새 성전을 짓는 거, 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전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당,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 공화당에 관계없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죠. 미국에서. 그래서 대중국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뉴욕에서 말이죠. 유대인들이 많은 그런 사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죽어나갔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많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미국의 양당 갈등보다는 그냥 대중국전을 해서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미국 중심으로 끌고 가자 이런 기운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트럼프한테. 근데 이제 한국 쪽 입장에서는 여지껏은 그냥 실용주의적으로 한국은 이제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도 중시하고 미국도 중시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트럼프는 중국이냐 미국이냐 결정해 이런 쪽으로 자꾸 압력을 놓고 있죠. 한국에다가. 근데 거꾸로 한국에서는 국가주도형 친중 노선을 확실히 지금 타고 있잖아요. 노무현 이후로 진행되어온 노선으로 생각하고 또 한국은 중국과 유럽 아주 친하죠.
그런 쪽을 잡고 차라리 미일 관계를 축소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와 있어요, 현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게 있는데요. 해법을 제시하자면 트럼프한테 결단을 내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껏 북미 회담을 했는데 결론이 뭐야? 얻은 게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회에 남한이 그래, 우리 중국보다는 뭐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직은 미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대신에 북미 회담을 해서 북한을 정상국가화해서 남북 통일의 전 단계까지 가도록 좀 밀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 중심이 좀 더 될 수 있어서 아주 정신없이 중국화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고,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느냐, 트럼프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정책을 한국을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즉 급진전된 중국화가 덜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트럼프한테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그 요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그래도 중국 쪽으로 너무 가까이 지금 해서 중국 조선족을 이용하고 막 이래가지고 선거를 치렀다는 것은 참, 이거는 정말 잘못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선거라는 것에 사람들이 불신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사용을 덜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친중 노선을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법으로는 트럼프한테 북미 회담을 해서 북한을 빨리 정상국가하게 해줘. 그러면 남쪽 이 정치권도 탈중국화, 중요한 건 절대로 안 넘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속화할게. 그리고 중국 쪽에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 정도? 그때나 할 일이지, 지금은 2020은 너무 급해요. 근데 이 모든 게 홍석현 씨의 머릿속에서 나왔거나 뭐 아무튼 그 집안에서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좀 다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